안녕하세요. 노드데이터 정수경입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해석 모델을 단순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단순화와 연결 조건의 종류 및 원격 하중을 알아보고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모델의 단순화입니다. 모델의 단순화란 해석에 불필요한 형상을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부의 로고 표시나 불필요한 라운드 영상, 구멍, 부품들을 생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일부 부품을 제거하더라도 연결 조건이나 원격 하중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해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석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석 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럼 연결 조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연결 조건에는 스프링, 볼트, 핀, 간결합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조건 중에 볼트가 있는데요. 조립 시 툴박스로 작업해서 넣은 볼트를 연결 조건으로 대신하는 기능입니다. 너트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지 가능하며 재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직접 재질 적용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볼트에 걸리는 응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핀 결합은 두 부품의 원통면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옵션에서 멈춤링과 키 있음 조건이 있는데요. 멈춤링은 두 원통면 사이의 상대축의 평행 이동을 방지하는 기능이고 키 있음은 두 원통면 사이의 회전을 막는 기능입니다. 그 외 간결합과 스프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원격 하중이란 생략된 부품 대신 하중이나 변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원격 하중 직접 전달인데요. 생략되는 부품이 해석되는 부품보다 약한 재질일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강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는 부품인 거죠. 생략되는 부품의 좌표계를 설정하고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위치를 XYZ 좌표로 입력하여 하중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격 하중 간결합은 앞의 기능과는 반대로 생략되는 부품이 강제로 지정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즉, 생략되는 부품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때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좌표계를 설정하고 하중 또는 질량을 부과하는데요. 가해지는 힘이 적용되는 곳에 있어야겠죠. 생략된 부품의 좌표계를 해석 부품의 점, 선, 면을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된 요소는 강체로 인식됩니다. 이 기능으로 생략된 부품의 질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변이 간결합인데요. 원격 하중 간결합과 방법은 같지만 다만 다른 점은 하중이나 질량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변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생략되는 부품에 대해 정확한 하중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변이는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실습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의 해석 모델은 조인트입니다. 왼쪽의 모델을 오른쪽의 모델로 단순화시키고 생략된 모델에 대해 조건을 부과한 뒤 크랭크 암 쪽에 2.5N의 하중을 부과했을 때 최대 응력과 변형을 확인할 거고요. 브라켓을 연결하는 볼트의 내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모델입니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회전을 하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오늘 저희는 브라켓을 중심으로 볼 예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품을 생략해서 간단화를 합니다. 크랭크와 하단의 샤프트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볼트도 생략합니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인 분들은 볼트 생략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맨더 매니저의 시뮬레이션 탭에서 새 스터디를 선택하고 정적 해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조건을 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상단의 메뉴바에 시뮬레이션 탭을 누르면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의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에서 메시에 들어가면 접촉 세트 정의의 고급 옵션 표시가 있습니다. 체크해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순서가 있죠? 우선 재질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얼로이 스틸을 선택하고 브라켓 두 종류만 알루미늄 합금 1060을 선택합니다. 이제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모델은 오른쪽의 브라켓 바닥면이 볼트로 연결되어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면이 고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볼트로 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고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결해서 우클릭을 하면 접촉 세트가 나옵니다.
유형을 드롭다운하면 가상벽이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선택을 한 뒤 가상의 벽과 접촉되는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상 평면을 선택하는데요. 제가 미리 평면을 생성해 놓은 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구속에 가상벽이 생겼네요. 그럼 볼트를 체결해야겠죠? 다시 한번 연결해서 우클릭 후 볼트를 선택합니다. 여러 유형 중에 기초 볼트를 선택하고 조건을 부여합니다. 가상벽 반대에 있는 면의 모서리와 가상벽을 선택합니다. 볼트 구멍과 너트의 크기를 입력하고 재질은 라이브러리 재질 얼로이 스틸로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예비 하중이 있는데요. 토크로 30Nm 지정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구멍 시리즈의 모든 구멍에 커넥터를 추가하겠냐는 팝업 창이 뜹니다. 얘를 누르면 옆에 구멍도 함께 볼트 커넥터가 추가됩니다. 구속에 기초 볼트도 추가되었네요. 다음으로 하중입니다. 우클릭 후 원격 하중을 누릅니다. 생략된 크랭크암과 붙는 곳으로 면을 선택한 뒤 참조 좌표계를 선택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좌표계를 선택하고 힘이 가해지는 손잡이 위치를 XYZ 좌표로 기입합니다. 현재 형상은 Z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Z방향으로 2.5N의 힘이 가해지도록 합니다. 생략된 부품 중에 크랭크 말고도 볼트와 샤프트가 있는데요. 볼트 먼저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이면 삭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연결을 우클릭하면 자동으로 볼트를 연결로 바꿔주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모델은 카운터 싱크로 된 접시머리 볼트이기 때문에 유형 선택을 하고 카운터 싱크된 면과 모서리를 선택한 뒤 너트의 크기와 볼트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끼워 맞춘 면을 지정하면 됩니다. 재질은 알로이 스틸로 하고요. 볼트에 걸리는 예비 하중을 축 방향으로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하겠냐는 팝업 창에 예 누르면 자동으로 카운터 싱크 볼트 조건이 생성됩니다. 생략된 부품 중에 샤프트도 있었죠? 연결해서 우클릭 후 핀을 선택합니다. 샤프트로 연결되는 원통면을 선택한 뒤 연결 유형을 선택합니다. 모든 조건이 없는 일반 회전이므로 둘 다 체크 해제하고요. 샤프트의 축강선과 회전 강선 값을 입력합니다. 샤프트가 회전을 할 때 요크의 면과 브라켓의 면이 닿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하나 더 추가합니다. 접촉 세트를 누르고 관통 없음 유형에서 저 두 면을 누르고 갭을 주는 거죠. 항상 여유 공간 무시를 선택합니다. 전 시간에 조립품을 해석하게 되면 부품 접촉으로 전체 본드 접촉이 생성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부품 접촉에서 본드 접촉이 되면 모든 부품이 한 부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체 본드 접촉을 삭제하고 관통 없음으로 재지정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접촉 세트로 들어온 뒤 자동으로 접촉 세트 찾기를 누릅니다. 조립품을 선택하고 찾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세트를 찾아줍니다. 여기서 하단을 보시면 아까 설정에서 선택한 고급 옵션이 보입니다. 곡면과 곡면 옵션으로 변경하고 목록에 모든 세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메쉬를 작성합니다. 곡률 기반 메쉬의 일반적인 크기로 작성하겠습니다. 메쉬가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이 아니고요. 접촉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결해서 우클릭하시면 접촉 시각화 플롯이 있습니다. 하단에 솔버 생성 접촉 포함을 누르고 계산을 누르면 접촉 생성 성공이라는 팝업이 뜹니다. 모든 조건이 작성되었으므로 스터디 실행을 합니다. 얼로이 스틸의 항복 강도는 620.4MPa, 알루미늄 1060은 27.5MPa입니다. 최대 응력이 35.1MPa로 나왔는데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브라켓에 최대 응력이 걸린 걸 보아 변형이 일어나겠네요. 결과를 볼 때 전체 부품이 아닌 보고 싶은 부품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과에서 응력 플롯을 선택하고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면 선택 부품에 대한 응력 결과가 도출됩니다. 또한 생략되었던 부품에 걸린 하중이 궁금하다면 결과 하중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핀 커넥터를 사용하면 샤프트에 걸리는 전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트에 걸린 전달력도 알 수 있죠. 오늘 강좌에서는 해석 모델을 단순화하는 이유와 단순화된 모델의 다양한 접촉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원격 하중을 사용해서 부품이 생략되더라도 하중 또는 질량을 부과하는 법과 결과로 생략된 부품에 걸리는 내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품 수가 많은 조립품의 해석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진행할 때 단순화 작업이 준비 단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화 뒤 여러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작업이고요. 처음에는 조건의 종류나 방식에서 서툴기 때문에 몇 번의 고전이 있겠지만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눈에 보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강좌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노드데이터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기능과 실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